1차, 2차, 3차에 씩 퍼링 하게 됩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은 핫과 아이스의 레시피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소소한 팁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물줄기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가늘게, 굵게, 가늘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수동에서 배러 로스팅랩을 운영하고 있는 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근처에서 브레인 맛집으로 누구한테나 강추하는 카페 중에 하나가 이제 배러 로스팅랩인데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픈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저희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메뉴 주문하고 있다 보면은 손님분들이 브레인 커피를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원래 처음부터 브레인 커피가 잘 팔렸나요?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는 많이 안 드시다가 네. 몇몇 분들이 드시기 시작하더니 이제 동료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하셔가지고 점점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에스프레소 음료랑 판매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지금 거의 한 6대4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드셔주시고 네. 에스프레소 뭐 기반 메뉴가 6이라고 하면은 필터 커피 드시는 분들은 한 4 정도의 비율로 많이 드시고 계세요. 네. 오피스 상권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비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브레인 커피 인기 비결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브루잉커피의 매력은 네. 일단은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커피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있는 향미가 직관적으로 뚜렷하게 잘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로 뽑은 커피보다 클린컵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판매하실 때 사용하시는 추출 도구가 어떤 드리퍼 사용하세요? 저희는 하리오 VST 1,2인용 유리 드리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시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드리퍼는 원뿔 모양과 나선형 리브 모양으로 커피 추출 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고 또 균일한 추출을 만들어줍니다. 또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추출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네. 다른 드리퍼보다 좀 더 분쇄도를 곱게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추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커피의 고용분도 되게 잘 뽑아내주는 대신에 커피의 잡미나 또 짠맛 이런 것도 같이 잘 뽑아내줘서 그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드리퍼에 비해서 좀 더 얇은 분쇄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쇄도가 얇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추출했을 때 장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굵은 분쇄도보다 상대적으로 얇은 분쇄도에서. 분쇄도가 일단 가늘어지면은 수율이 조금 더 굵은 것보다 잘 나오게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커피에 채워지는 느낌이나 커피의 고용분도 더 진하게 뽑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제가 오늘 배러 로스팅 커피랩에 온 이유가 네. 이제 브레인 커피 맛집에서 네. 이제 홈 카페 바리스타 분들을 위한 이제 브레인 추출 레시피를 하나 여쭤보려고 왔는데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바이패스를 하는 방법인데 이건 어렵지 않은 추출 레시피라서 그거를 한번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러 로스팅의 메인 레시피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사용했던 레시피고 대회에서도 사용했던 레시피. 이렇게 영업 비밀을 함부로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는 건가요?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집에서 커피 내려 드시는 분들, 홈바리스타를 위해서 충분히 이제 기꺼이 알려드릴 수 있는 레시피고, 네. 이것도 집에서 따라 하시면 이 레시피의 매력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는 일단 하리오 VST 유리 드리퍼를 사용해서 네. 커피의 고용분을 진하게 뽑은 다음에 물을 첨가하는 바이패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g의 온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90도에서 91도 되는 추출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총 추출 시간은 보통 원두마다 좀 다르긴 한데 1분 50초에서 한 2분에서 2분 10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출수는 이제 몇 그램 정도 푸어링 하시나요? 총 들어가는 추출수는 한 150g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네. 처음에는 30g의 물로 네. 20초 정도 뜸을 들여요. 네. 네. 뜸 시간이 좀 짧은 편이시네요? 저희가 뜸이 20초를 들여서 이제 좀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뜸이라는 개념은 원두를 이제 본 추출할
들어가기 전에 원두를 골고루 적셔서 본 추출을 들어갔을 때 고형분을 용이하게 뽑기 위한 그런 개념인데 네. 그 시간은 사실 20초에서 30초면 충분하고요. 오히려 뜸이 길어지면 네, 네. 클린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그 뜸 시간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조건 동일하게 해서 추출한 그 커피를 맛을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뜸 이후에 실제로 추출하는 물의 양은 몇 그램 정도 되시나요? 네, 30g의 물로 뜸을 20초간 들이고요. 그 다음에 120g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40g씩 포링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커피의 그 맛있는 신맛, 단맛과 좋은 향미 성분이 1, 2차 때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1, 2차 추출할 때는 물줄기를 좀 가늘게 해서 커피의 고용분을 충분히 잘 뽑아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부터는 커피의 짠맛이랑 단맛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네. 반대로 3차 때는 물줄기를 굵게 해서 일부러 워싱을 일으켜서 그런 커피의 안 좋은 짠맛이나 잔미를 줄이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패스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 120g 푸어링 하시고 물은 몇 그램 정도 바이패스 진행하시나요? 네, 그렇게 150g 추출수가 들어가면 네. 나오는 커피의 고용분은 한 100g에서 110g 정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120g의 따뜻한 물로 바이패스를 해서 총 230g의 커피를 만듭니다. 네. 그럼 이 레시피를 사용해서 추출하시는 거 보여주시고 맛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그러면 추출해 주실 원두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추출할 커피는 이 에티오피아 베켈레 레기 내추럴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어떻게 고르시게 되셨어요? 이 커피는 일단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가 보통 딸기나 특정 향미가 네. 지배적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 친구는 조금 달랐어요. 이 친구는 좀 더 그 딸기 같은 베리류 향미도 있지만 또 오렌지 같은 향미, 또 살구 같은 핵가루 향미도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아주 우아한 커피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도 굉장히 되게 좋아하시고 많이 지금 즐겨 찾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굉장히 좀 복합적이네요. 네, 맞아요. 복합적인 커피예요. 네. 실제로 손님들이 드셨을 때 좀 반응이 어떠셨나요? 손님들이 일단은 향미들이 좀 이렇게 강하지 않고 좀 은은하게 잘 나와서 손님들이 오히려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내추럴 커피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그럼 네. 바로 추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출하기 앞서서 소소한 팁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물줄기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주전자 파지법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파지법이 따로 이렇게 있나요?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여기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잡거든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이렇게 잡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물줄기가 굵은 물줄기고 여기 네. 가는 물줄기죠. 네네. 근데 이렇게 잡는 것보단 이렇게 엄지랑 검지를 좀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좀 더 물질을 컨트롤하기 쉬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가늘게, 굵게, 가늘게.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네. 네, 이렇게 잡으시면 컨트롤하기가 좀 더 미세하게 하기 힘들고요. 네. 또 저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잡으시면 좀 더 컨트롤하기가 편합니다. 드립포트에서 나오는 이제 물줄기의 굵기에 따라서도 좀 추출 뉘앙스가 많이 변한.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레시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에 좋은 향미나 좋은 맛들이 많이 나오는 1, 2차 때는 물줄기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때 물줄기를 가늘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추출을 직접 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출할게요. 네. 처음에는 30g의 물로 20초간 뜸을 들일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떨어지죠? 사실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원두가 다 적셔진 상태이기 때문에 뜸이 시간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습니다. 20초가 되면은 1차 추출 들어갈게요. 물줄기 가늘게 컨트롤 하고요. 1차 추출 40g. 네, 그래서 70g까지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차 추출 끝났습니다. 네. 푸어링을 가운데만 진행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드리퍼, 하리로 드리퍼의 모양이 원뿔 모양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원두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만
포어링을 해도 충분히 고용분이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물이 최대한 많이 빠졌을 때 고용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2차 추출이 들어갑니다. 물 주입 타이밍을 보는 건데 네. 너무 빨라도 안 좋은 게 어쨌든 물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물이 또 추가적으로 쌓이게 되면 커피의 고용분이 잘 나오기보다는 워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용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커피의 고용분을 최대한 쭉 뽑아낸 다음에 다음 추출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빠졌을 때 3차 추출은 물줄기 굵게 해서 커피의 잡미나 짠맛을 낮추고 또 커피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빨리 하면서 좀 수율을 낮춰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3차 때부터 잡미나 짠맛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1분 한 55초 정도 됐죠? 빼고 그러면 이 커피에 나온 이게 고형분이거든요. 이 고형분이 한 105g에서 한 110g 정도 나와요. 여기에 120g의 물로 하이패스를 하면 이제 한 잔의 커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추출이 끝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베켈레 커피 나왔는데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셔보시죠. 아직 좀 덜 식긴 했는데 한번 식으면서 또 맛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걸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에서 아직 먹기 전인데 꿀향, 아카시아 향이 좀 강하네요. 네네. 단맛이 되게 굉장히 좋은 커피예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커피는 그 아이스로 먹었을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향미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데 네네. 따뜻하게 먹어도 뭐 충분히 식으면서 이제 향미가 올라오니까 그거를 또 느끼실 수 있고요. 네. 아이스는 레시피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이제 그 레시피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가장 큰 장점은 핫과 아이스의 레시피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바이패스 하기 전에 네. 커피 고형분에 따뜻한 물을 120g을 첨가를 하면 이제 따뜻한 커피가 되는 거고 네. 아이스를 첨가를 하면은 아이스 커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을 첨가하면 따뜻한 거, 그다음에 얼음 넣으면 그냥 아이스가 되는 네, 맞아요. 따뜻한 거랑 아이스랑 보통 레시피가 다르게 잡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커피 고형분으로 바이패스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잡아도 무방한 거죠. 네. 정말 간편하네요, 이게. 네. 먹기 좋은 온도로 내려와서 먹어보니까 약간 좀 베리티? 딸기 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네네. 약간 카라멜처럼 단맛이 진한 것 같은데 네네. 이 레시피적인 특징인가요? 아니면 이 커피를 선택하실 때 느꼈던 게 그대로 잘 나온 게 맞나요? 네네. 약간 이런 베리류의 향미와 또 오렌지 향미 그리고 단맛이 되게 굉장히 좋은 커피고요. 네. 전체적인 밸런스랑 구조감이 되게 좋고 또 이 추출 레시피 자체가 어쨌든 커피의 좋은 맛만 위주로 뽑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랑 클린컵이 좋습니다. 네. 대신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네. 그 고용분을 좀 잘 뽑아내야 되는데 네. 그 고용분을 잘 못 뽑아냈을 때는 아무래도 물로 희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커피가 좀 워터리해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첨가하는 물을 120g보다 적은 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레시피를 모든 원두 혹은 원두의 모든 상태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이제 로스팅 네. 포인트로 라이트한 로스팅, 뭐 다크한 로스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네. 저희 이제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서 커피를 내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면 네. 본인이 이제 커피를 집에서 내려 드시는데 어떤 원두는 맛있고 어떤 원두는 맛이 없다. 그게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긴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고요. 네네. 모든 원두를 결국에는 똑같은 레시피로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원두 상태에 따라서 레시피를 달리하는 게 맞고 그 원두 상태에 맞게끔 레시피를 설계하고 추출하는 게 맞아요. 모든 원두에 맞는 그런 절대적인 레시피는 없습니다. 이 레시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게 특징인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추출하는 이 바이패스하는 방법은 발연이 잘 되고 수율이 잘 나오는 원두에는 잘 맞는 레시피입니다. 근데
수율이 잘 안 나오는 라이트 로스팅된 원두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커피는 사실 물로 희석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네. 좀 밋밋하고 워터리하게 나올 수 있고요. 네. 수율이 안 나오는 그런 원두를 내릴 때는 또 그거에 맞는 레시피 추출 도구와 레시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커피 먹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했는데 네, 혹시나 추출을 진행하실 때 네네네. 수율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네. 쓸 수 있는 레시피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딱- 저희는 수율이 안 나오는 원두를 내릴 때는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큰 하리오 드리퍼 VST인데 이제 3, 4인용이거든요. 네. 큰 거를 사용합니다. 바이패스를 하지 않고 네. 푸어링 하는 방법이고요. 네. 아무래도 바이패스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이렇게 푸어링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수율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드리퍼가 추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네네. 커피에 좀 안 좋은 맛도 같이 잘 나올 수 있어서 그거를 컨트롤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드리퍼는 사용할 때는 레시피가 완전히 레시피가 달라요. 네.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럼. 드리퍼 크기가 크면 클수록 조금 약간 그 수율이 잘 나오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기라기보다는 이 드리퍼는 사실 3, 4인용인데 네. 이 드리퍼를 1, 2인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푸어링 할 때도 많이 쓰고 네네. 또 이 드리퍼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푸어링 물을 이제 가득 채울 수 있는 푸어링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보통 이거를 이제 3, 4인용을 사용하지 않고 1, 2인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아무래도 공간이 좀 크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 변수를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과 레시피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